안녕하세요. 얼마 전 시골에서 살고 계신 부모님을 뵙고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앞을 가려 결국 휴게소에 들려 한참 동안 마음을 진정시킨 뒤 겨우 집에 들어왔습니다. 조용하고 어두운 거실불을 켜고 짐 정리를 한 뒤 지친 몸을 침대에 눕혔습니다. 30대 후반의 나이에 제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든 날을 보내고 있어서 집에 들어온 이후 밤새도록 괴로움에 시달렸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잘 살아보려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될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거든요.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인생을 망칠 수 있다는 걸 이번에 뼈저리게 느꼈네요. 지금부터 제가 겪은 사연을 여러분들께 공개하고 혹시라도 앞날에 발생될 수 있을지 모를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도움을 청하는 거니 많은 분들께서 소중한 의견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 사연은 남편과 결혼하고 난 이후 시모의 부름으로 시댁에 들어가자마자 시작이 됩니다. 그때 시모의 얼굴은 상당히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였어요. 저는 영문도 모른 채 눈치를 봐야 했었죠. 어머님, 갑자기 급하게 부르셔서 그이랑 같이 왔어요.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퇴근하자마자 바로 달려왔어요. 내가 너를 왜 부른 거 같니? 아직도 모르겠어? 잘 생각해봐. 얘 봐라. 정말 모른다는 눈치네. 내 입으로 꼭 말을 해야 돼. 안 사더니 나한테 얼마 전에 돈 빌려 갔잖아. 세아가 네가 대신 갚아주겠다며 날짜까지 일러주더구먼. 그래서 지금까지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었는데 약속된 날짜에도 아무 말 없어서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 궁금해서 전화했구만. 모른다고? 그럼 안 싸더니 지금 나한테 거짓말하고 돈을 가져갔다는 거야? 이거 봐봐라. 서류까지 작성했다. 안 싸돈 도장 맞지? 빌려간 시점부터 해서 한 달 내로 갚겠다고 직접 차피를 하셨잖아. 이래도 잡아댈 거야? 어머님, 일단 진정부터 하세요. 정말 제가 들은 게 없어서 엄마한테 전화해 볼게요. 어떻게 돌아간 건지 상황을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전화를 안 받으시는데 조금만 기다려 주실 수 있으세요? 저도 지금 너무 당황스러워요. 갑자기 엄마가 시모에게 돈을 빌려갔다는 말에 충격을 받았었고 금액은 500만 원 정도였어요. 저에게 빌리면 되는 걸 왜 시모에게 빌렸는지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시모는 갑자기 엄마한테 따로 전화가 와서 같이 카페에서 만났는데 갑자기 급한 상황이 생겨 돈 좀 빌려달라길래 제가 준다는 말에 부담되는 금액도 아니라 그 자리에서 빌려드렸다고 하네요. 엄마는 계속해서 전화를 받지 않으셨고 아빠와 항상 같이 붙어 다니시기 때문에 아빠에게 전화를 걸어봤어요. 그런데 두 분 다 받지 않으셨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어찌됐든 시모에게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인 뒤 바로 500만 원 계좌이체 시켜드렸어요. 시모는 그제서야 기분이 조금 풀리셨는지 이성을 되찾으셨고 침착하게 대화를 이어나가셨어요. 내가 너한테 확인 전화 안 한 것도 문제였지만 그때 당시 안 싸더니 상당히 급해 보였어. 그런데 500만 원 정도면 세아가한테 빌려도 되는 걸 왜 나한테까지 전화해서 빌려달라고 했는지 그건 나도 당황스럽더라. 어찌됐든 상황은 해결됐으니 차차 알아보면 되겠지만 너한테까지 말을 안 했다는 건 좀 문제이긴 하네. 일단 저녁부터 먹도록 하자. 너무 신경을 썼더니 속이 다 쓰리네. 그리고 너도 알겠지만 서로 가족이 됐다고 함부로 돈을 빌려달라는 건
예의에 어긋난 행동인 거 알지? 시모는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심호흡을 여러 번 하셨어요. 저도 순간적인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지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했죠. 그렇게 모두가 둘러앉아 저녁을 함께 먹고 있는데 부모님께 연락이 되지 않아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남편은 나중에 알아보면 되지 않냐고 밥부터 먹으라 했지만 이미 저는 엄마의 돌발 행동에 상처를 많이 받은 상태라 제대로 된 식사는 할 수가 없었죠. 결국 시모도 신경이 쓰이셨는지 숟가락을 내려놓으셨고 자리에서 일어나시길래 저도 뒤를 따라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연락이 없는 거 보면 무슨 일 생긴 거 아닌가 싶다. 지금 온통 부모님 생각뿐일 텐데 여기서 이러지 말고 연락 안 되면 집에 한번 들러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예민구가 세아가 데리고 사돈댁에 좀 다녀와봐라. 늦은 저녁이라 금방 도착하니까 최대한 빨리 가보도록 해라. 세아가 너무 걱정하지 마라. 말 못할 사정이 있겠지. 시모는 제가 많이 불안해하는 걸 느끼셨는지 서둘러 사돈댁에 가보라는 말에 남편의 도움으로 급하게 부모님 집으로 찾아갔어요. 그렇게 2시간 정도 달려 도착을 했는데 집안에 불이 꺼져 있었고 현관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오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전화를 했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집에 안 계신 걸 확인하고 전화도 안 받으니 그때부터 급격하게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남편은 괜찮을 거라며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했지만 아무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발만 구르게 되었죠. 그렇게 언제 올지 모를 부모님을 차 안에서 한참을 기다리니 처음 보는 봉고차 한 대가 집 앞에 멈췄고 잠시 뒤 차 안에서 부모님이 천천히 내리셨어요. 저도 급하게 차에서 내려 어떻게 되신 거냐고 여쭤보니 갑자기 찾아온 저를 보곤 부모님은 당황하셨습니다. 그리고 차 안에 있던 사람들과 꽤 친한 사이였는지 서로 인사를 주고받으시더니 저를 힐끗 쳐다보시곤 차 문을 닫으셨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알아야 할 것 같아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두 분 다 왜 제 전화 안 받은 거예요? 제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요? 저 차에 있던 사람들은 뭐고 엄마는 왜 저한테 말도 안 하고 시어머니한테 돈까지 빌리신 건데요? 제가 주겠다고 했었다면서요? 처음 듣는 말에 얼마나 당황했는지 알아요? 엄마 원래 이렇게 행동하시는 분 아니잖아요. 아빠도 뭔가 알고 계신 거죠? 시선 돌리지 말고 말씀 좀 해보시라고요. 제가 대신 500만 원 갚아드리고 아까부터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대로 말 안 해주시면 2번 다시 얼굴 볼 일 없을 거예요. 알았으니까 그만 소리쳐라. 귀 떨어지겠다. 사정이 좀 있었어. 우리 사정 영민호도 뻔히 알잖아. 그렇다고 내가 돈 빌려달라고 말하면 세세하게 캐물을까봐 그것도 부담스러워서 사돈 도움 좀 받았다. 2번 다시 이런 일 없을 거야. 그렇잖아도 얘기하려 했는데 내가 계속 시간이 안 나서 미루고 있었어. 일단 좋은데 사용했으니까 화부터 내지 말고 내 말 잘 들어봐. 아까 봉고차 안에 있던 사람들 있지? 우리랑 꽤 친한 사이인데 정말 괜찮은 분들이셔. 우리 동네 사람들도 전부 저 사람 믿고 있다니까. 내일 다시 만나기로 했는데 시골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잖아. 그래서 그걸 관리해주고 배로 불려주는 분들이야. 벌써 아까 그분들 때문에 이득 본 사람들 엄청 많아. 말 나온 김에 영민호랑 김서방도 같이 가입하는 게 어때?
이건 특별히 마을 사람들만 해주는 건데 내가 잘 말해볼 테니까 일단 적은 금액으로 시작해보던지. 그게 뭔데요? 제가 봤을 때 그 사람들 인상도 별로 안 좋아 보이던데 그래서 남들 말만 믿고 그 사람들에게 500만 원 준 거예요? 500만 원이 모질라서 빌린 거지. 지금 들어가 있는 돈은 한 1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현금만 받는다고 해서 가지고 있는 땅 거의 처분한 상태야. 어차피 이득 보면 땅은 다시 사면 되는 거라 크게 문제는 되지 않아. 다음 달에 우리는 원금 포함 1억 5천 정도 들어올 것 같다고 하더라.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걱정돼서 찾아온 거야? 핸드폰은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서 집에 놓고 왔지. 엄마, 그 사람들 전화번호 줘보세요. 그 사람 말들만 믿고 그동안 모은 돈을 전부 주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 사람들 사기 같단 말이에요. 누가 이득을 봤다는데요? 엄마가 확실하게 통장에 들어온 돈 확인했어요? 그거 주식이에요? 주식 아니야. 내가 미쳤다고 주식에 손을 대겠니? 우리 나이대에 농사하는 노인네들 몸이 성할 날이 없잖아. 그래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건강식품이 그렇게 잘 팔린단다. 없어서 못 살 정도래. 그 회사가 자체 개발한 건데 우리도 지금 먹고 있거든. 그거 먹으면 잠이 안 와. 정신까지 멀쩡해선 몸에 힘도 쏟는다니까. 우리가 효과를 보니 투자를 했지. 마을 사람들 난리도 아니야. 왜 이렇게 사람을 못 믿어?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멀리서 찾아온 귀중한 분들인데. 엄마의 말을 더 이상 들을 필요는 없었어요. 아빠는 엄마가 하는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부모님이 복용한 약이 정말 효과가 있다고 생전 처음 들어보는 효능을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라버린 저는 엄마의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대표라는 사람의 번호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은 저녁이라 그런지 재차 전화를 시도해봐도 전혀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느낌이 안 좋았어요. 그 이유는 남편과 결혼하기 전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모두 다 길거리에 나앉을 뻔했지만 정말 다행히도 형사분이 사건 해결에 도움을 주셔서 큰 손해를 벗어난 적이 있었어요. 그 이후 이런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무조건 저에게 먼저 전화하라고 부탁드렸지만 결국 또다시 이런 일이 터지고 말았죠. 그런데 이번 경우는 좀 달랐어요. 너무 전적으로 믿고 계신 상태라 되려 저에게 언성을 높이며 화를 내셨습니다. 남편도 많이 당황했는지 처음 보는 저희 부모님의 모습에 상당히 난감해하고 있었죠. 결국 그날 부모님 집에서 날을 새야만 했어요. 그리고 아침이 밝자마자 경찰서에 전화를 했고 대표라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연결을 시도했지만 연결 중이던 통화음에서 없는 전화번호라는 충격적인 음성을 듣게 되었고 제 얼굴이 사색이 되자 남편도 어느 정도 눈치챈 듯 안색이 안 좋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이 문제로 남편은 마을 사람들을 모아봐야 할 것 같다는 말에 급하게 많은 수익을 받다던 이장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동안 저를 알고 계신 마을 분들이 인사를 건네며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시길래 마을 어르신들께 사태의 심각성을 알려드렸고 전부 다 회관으로 모여달라고 부탁드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엄마, 이제 어떡할 거야? 이장님까지 한패였나 봐. 집안이 텅텅 비었잖아.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그랬어.
사람 함부로 믿지 말라고 했지? 그동안 힘들게 일해서 벌어모은 돈 전부 다 잃게 생겼다고. 그 사람들이 이장님과 짜고 마을 사람들 돈 전부 다 털어간 거야. 만약 경찰분들도 그 사람들 잡지 못하면 우린 끝이야. 왜 전화 안 했어? 모든 걸 혼자 결정하지 말라고 했잖아. 아이고, 이게 무슨 난리야. 우리 그럼 이제 망한 거야? 어떻게 뭔 돈들인데. 영민이가 더 크게 화낼까봐 내가 얘기 안 했었는데 1억만 들어간 게 아니야. 솔직하게 전부 다 얘기할게. 우리 집 전 재산 전부 다 털어줬었어. 그래서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길래 우리 집만 이런 결정을 내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마감될까봐 서둘렀다고. 엄마, 사기꾼들은 입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잖아. 그래서 이장님까지 자기들 편으로 끌어들여서 믿게끔 만든 거잖아. 조금만 알아봐도 사기꾼들인지 뻔히 아는 수법인데 나한테 전화 한 통만 넣었어도 이런 일은 절대 벌어지지 않았어. 이번 일 해결 안 되면 엄마 아빠 얼굴 안 볼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딸 인생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부모는 없어도 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충격적인 일들은 점점 더 커지게 되었고 마을 전체가 들썩일 정도로 적은 금액에서 큰 금액까지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 때문에 담당 형사가 회관에 들어오자마자 제발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다리를 붙잡으며 하소연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차피 기다리는 것 외엔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더 이상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남편과 함께 집으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피곤한 몸을 이끌며 저희는 늦은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시모는 점심시간 때 전화를 주셨고 많이 놀라신 듯 앞으로의 진행 상황을 궁금해 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처리하게 될 일들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뒤 틈나는 대로 담당 형사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이 얼마나 진행이 됐는지 여쭤보았습니다. 감쪽같이 사라진 의문의 사람들과 이장님을 일단 찾는 게 중요한 일이라 주변에 확인할 수 있는 CCTV는 전부 찾아 수색을 했어요. 그런데 사기꾼들이 정말 머리가 좋았던 게 자신들이 다니는 길목에 있던 CCTV를 거의 다 선을 끊어놔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되었고 시간이 흘러갈수록 담당 형사도 수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그리고 기약 없는 기다림은 저희 가족을 더욱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부모님 집도 내놔야 하는 상황이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한테 도움을 요청했어요. 충분히 도와드릴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좀 더 고생을 해보셔야 부모님이 무엇을 잘못하셨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 한동안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남편도 많이 힘들었는지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붙이더니 지금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끄는 게 좋지 않겠냐며 통장 하나를 내밀었어요. 이걸 왜 나한테 줘? 이걸로 우리 부모님 집 문제 해결하라고? 내가 어머님한테 무슨 말을 들으려고 이걸 받아. 됐으니까 도로 가져가. 그리고 이 문제는 나 혼자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 하지만 우리 부모님이 지금은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줄 모르시는 것 같아 도와드리지 않는 것뿐이야. 나는 지금 당신 집안에 고개도 들지 못할 정도로 창피하다고. 당신도 알잖아. 사기꾼은 작정하고 작업 들어가면 누구나 다 당할 수 있다고. 한 명이 말을 하면 믿지 않지만
그게 2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나고 입에 입으로 전달되면 그땐 거짓말이 진실이 되는 거야. 그걸 이용하는 게 사기꾼들이고. 그래서 그 마을의 이장을 끌어들였던 거잖아.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어쩔 수 없이 마을 사람들은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래, 당신이 하는 말 나도 충분히 알고 있어. 그래도 이건 받지 않을게. 시부모님한테 이번 일로 고개 숙이고 싶지 않아. 마지막 남은 내 자존심까지 버리면서 당신 돈 받으면 나는 평생 죄 지은 사람처럼 지내야 한다고. 그러니 도로 가져가. 남편이 저를 걱정하는 만큼 저 또한 남편을 걱정하고 있었어요. 지금 시점은 상당히 좋지 않은 시기라는 걸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희 집안이 불안하면 시부모님께서도 불안한 건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장가보낸 당신 아들이 걱정되시겠죠. 부모 입장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남편의 도움을 더욱더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부모님이 심적으로 많이 불안해하셨는지 주말에 남편과 함께 시댁에서 식사나 같이 하자며 부르셨어요. 낮게 깔린 목소리를 듣게 되니 알 수 있겠더라고요. 이혼하라는 말이 나올 것 같아 긴장을 하고 시댁에 발을 들였습니다. 내가 하루도 편할 날이 없다. 너희들 걱정에 지금까지 한숨도 못 자고 있는데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잖니? 영미야, 나는 너희들이 그냥 평범하게 사건 사고 없이 잘 지내길 바란 것뿐인데 나한테 왜 이런 시련을 주는 거니? 어제 안 싸더니 나한테 전화가 왔길래 받지 않으려 했지만 무슨 말을 하시려는 건지 궁금하기도 해서 받아봤는데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사기 맞아서 집을 나와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하시더라. 이번에도 너한테는 비밀로 하고 말이지. 내가 그래서 따끔하게 한 소리 했는데 기분이 많이 안 좋으셨나 봐. 아무 말도 안 하고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 어쨌든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지? 사돈 때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을 지치게 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다. 이러다 우리 집안까지 망하는 거 아닌지 몰라. 정말 죄송해요. 제가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저희 부모님이 만약에 전화가 오더라도 수신 차단하고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 했는데 시애비가 너한테 한 소리 좀 해야 되겠다. 이건 집안 망신인 거 알지? 우리 집안에까지 먹칠할 수 있는 심각한 경우라고. 그래서 나는 내 아들의 인생이 더러워지는 꼴을 볼 수가 없을 것 같다. 지금이 2번째라며 그 이상도 이런 문제를 겪게 될 수 있다는 건데 그걸 그냥 두고만 본다는 건 부모로서 무책임한 거겠지?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건 어느 정도 눈치챘을 거라 생각한다. 그러니 내가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겠지만 서로 도장은 찍어줘야 할 것 같다. 아버지,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왜 이 사람이랑 도장을 찍어야 하는 건데요? 잘 해결될 거고 2번 다시 이런 일 없을 텐데 실수를 용서해 주시지 않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형사분들이 최대한 빨리 사건 해결해 준다 하셨어요. 아니다. 이건 냉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너희 아버지 말을 듣는 게 좋을 거야. 이번 달 안으로 모든 사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땐 이혼해라. 아직 애도 없으니까 어려운 거 없잖아? 다른 문제도 아니고 사기를 2번 맞을 정도로 생각 없는 집안의 며느리를 들이는 건
아닌 것 같다. 나는 정말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사기꾼들에게 줄 돈이었다는 게 지금도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온다. 너희들 앞에 두고 긴 말 하는 것도 힘 빠지니까 이번 달 안에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둘은 갈라서는 걸로 하자. 민구가, 엄마가 그래서 처음에 뭐라고 그랬니? 집안을 잘 봐야 한다고 몇 번이나 걱정했었잖아. 시모는 그동안 참고 있던 불만들을 터뜨렸고 결국 이혼 얘기까지 나오고 말았습니다. 저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남편을 사랑했지만 부모님의 잘못된 행동들로 인해 얻게 된 결과였으니까요. 시부모님을 원망하는 게 아닌 저희 부모님을 원망해야 했어요. 저라도 똑같이 얘기했을 거라 생각하며 시부모님의 말씀에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다시 집에 돌아와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때문에 안 좋은 상황까지 왔는데 전화하셔서는 돈 문제는 해결됐냐고 계속 재촉하셨습니다. 더는 듣기 싫어 2번 다시 연락하지 말고 인연 끊자며 전화기 전원을 꺼버렸어요. 엄마의 목소리조차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멍한 상태로 회사에 출근을 했어요. 괜히 사고라도 날까봐 남편이 출근시켜 주었지만 이미 저는 정신이 정말 빠진 상태였죠. 그렇게 힘겨운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퇴근 1시간 남겨두고 시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예세아가 지금 안 싸더니 찾아오셔서 난리도 아니다.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연락 한 통 없이 다짜고짜 찾아오셨어. 씻지도 않으셨는지 몸에서 앞뒤까지 진동을 한다. 빨리 좀 와서 모시고 가던지 무슨 방법을 찾아서 해결을 해봐라. 갑자기 엄마가 시골에서 서울로 상경하셔서 시모의 집에 찾아가 돈을 달라고 했다는 거에 너무 놀라 회사의 사정을 얘기한 뒤 급하게 택시를 타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대문을 여는 순간 엄청난 광경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염치도 없는지 시댁에서 밥까지 얻어먹고 계셨습니다. 마당에 발을 들이자마자 코를 찌를 듯한 악취는 정신줄을 놓게 될 정도로 엄청나게 심한 상태였어요. 그 와중에 시모는 엄마에게 상까지 차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해 보였어요. 제가 엄마를 부르는데도 대꾸를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눈빛의 초점도 뚜렷하지도 않는 걸 봐선 사기를 당한 충격으로 인해 정신줄을 놓아버리신 것 같았습니다. 시모는 저에게 어쩔 수 없었다며 견사 앞에 상을 차려드린 걸 미안해하고 계셨어요. 그만큼 냄새가 심했었죠. 코를 막고 엄마의 어깨를 붙잡은 뒤 정신 좀 차리시라며 앞뒤로 흔들었지만 생각보다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결국 제 손으로 엄마를 모시고 시골집에 발에다 드려야만 했어요. 그래서 서둘러 대문 밖을 나가려는데 남편이 때마침 퇴근하고 들어왔습니다. 시모가 따로 연락을 취했는지 이미 상황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대충 상황을 설명한 뒤 엄마를 시골집에 다시 발에다 드려야 할 것 같다고 얘기하자 남편은 급하게 저에게 다가와 도와주겠다며 들고 있던 서류 가방을 시부모님 만찬상에 올려놓은 뒤 저에게 다가오는데 그 순간 세워두었던 서류 가방이 쓰러지면서 가방 안에 있던 종이 한 장이 흘러나와 제 발 앞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생각 없이 주워들었고 남편은 악취나는 냄새를 참으며 차에 모시려 엄마를 부축해드리고 있었어요. 바닥에 떨어진 서류는 일하는 데 사용하는 일반적인 서류인 줄 알았는데 그건 엄청난 비밀이 담겨있던 서류였고
안에 적혀있던 내용을 읽어 내려가면서 점점 제 손은 떨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서류 뭐야? 여기에 왜 마을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 거야? 그것도 옆에 얼마를 납부했는지 전부 다 적혀 있네? 우리 엄마의 이름도 있는데 지금 이 서류가 왜 당신한테 있는 거냐고. 저 가방 도대체 뭐야? 설마 지금 이 계획을 꾸민 사람이 당신이었던 거야? 여기에 이장님과 계약한 서류도 있네? 비밀을 발설하게 될 시 본인이 받은 금액의 10배를 손해배상해야 된다고? 이건 그동안 마을 사람들에게 받았던 금액의 장부잖아. 당신이 그럼 모든 걸 계획했던 거야? 엄마, 제가 절대 들여보내지 말라고 했잖아요. 오늘 중요한 날이라 서류 정리해서 수익금 배분하려 했는데 하필 왜 오늘 정신 나간 저 노인네를 들여보내서 왜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들어요? 그래, 전부 내가 한 짓이야. 이제 됐어? 경찰에 신고하게? 해볼 테면 해봐. 여기 있는 서류들 없애면 그만이야. 누가 당신 말을 믿어줄 것 같아? 부모까지 정신이 나가서 당신도 정신 나갔다고 얘기하면 과연 누구 말을 믿어줄 것 같아? 자연스럽게 정리하려 했는데 일이 이렇게 꼬여버리네. 저는 남편 차에 타고 계신 엄마를 급하게 밖으로 빼낸 뒤 그 자리에서 도망을 쳤어요. 그리고 그 누구도 저를 쫓아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 손에 들고 있던 서류 가방은 절대 뺏기면 안 될 것 같아 엄마와 함께 사람들 많은 곳으로 몸을 피한 뒤 근처에 있는 경찰서로 향했어요. 그리고 담당 형사와 연락을 한 뒤 다시 시댁에 들어갔지만 이미 남편과 시부모는 도망을 치고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생각을 해보니 하나하나 퍼즐이 맞춰지더라고요. 엄마한테 돈을 빌려준 것도 이혼을 시키기 위한 밑거름이었고 사건이 터지면서 분위기를 고조시켜 잘못을 극대화한 뒤 자연스럽게 저와 남편이 이혼을 하게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어차피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모든 주축이 남편을 중심으로 계획이 이루어졌던 거고 이런 식으로 꽤 오랫동안 사기를 쳤던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와 함께 시골집에 자주 찾아갔었는데 그때마다 밖에서 풍경 감상한다며 자주 돌아다닌 것도 CCTV가 어디 있는지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시댁 창고에서 엄청나게 많은 영양식품을 발견할 수 있었고 그 약품을 검사한 결과 카페인 대량으로 과다 사용된 제품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잠을 안 주무실 정도로 효력이 좋다는 말을 하셨던 거였죠. 모든 걸 치밀하게 계획해서 접근했던 걸 알게 된 이후 제정신으로 버틸 수 없었지만 이미 그 사람들은 자취를 감춘 상태였어요. 그리고 몸을 숨기고 계셨던 이장은 더 이상 참기 힘드셨는지 모습을 드러내시면서 붙잡혔지만 법적인 처벌 받는 것 외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건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잡아야 저희가 뜯기게 된 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아직까지도 그 사기꾼 집안을 찾아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이 문제로 아예 정신줄을 놓게 된 상태입니다. 아빠는 그나마 힘들게 버티고 계시지만 엄마는 제가 누군지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예요. 제가 그동안 모은 돈으로 어느 정도 해결을 해서 집안이 안정되긴 했지만 그 사람들이 언제 어디에서 갑자기 나타날지 모를 불안감이 저를 괴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아직 이혼 절차까지 밟지 않은 상태라 더욱더 문제가 커졌어요. 언제까지 이 삶을 살아야 할지 모르겠네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골에 계신 부모님 집에 다녀온 후
매일 눈물로 괴로운 삶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는 담당 형사님이 그 사람들을 잡아야 모든 게 정리가 될 텐데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선 제 입장이시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형사님은 최대한 몸조심하라고 말씀하시지만 그게 어디 쉽나요? 저를 따라다니는 것도 한계가 있는 듯 싶고요. 하루빨리 이 지긋지긋한 암흑 같은 날들이 해결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끔찍한 일이었고 믿었던 남편에게 받은 배신은 저에게 너무 큰 상처를 주었네요. 본인 입으로 말했던 게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사기꾼은 작정하고 들어오면 서울대를 나온 사람도 당한다고요. 마을 전체를 속였으니 엄청난 사기꾼이었죠. 그 사람이 하루빨리 잡혔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앞으로 제가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많은 의견 부탁드릴게요. 해결되지 않고 아직까지 진행 중이라 더욱더 불안하고 무섭네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답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로 인해 또 다른 피해자가 없으시길 바라며 이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